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테이블 위에 썰렁한 그런 부분을 좀 채워주기 위해서 과일을 한번 매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과일을 매핑하기 전에 이제 모델링부터 해줘야 될 텐데요. 간단하게 모델링을 해서 매핑까지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과를 만들어서 재질을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사과를 어떻게 만들 수 있느냐? 사과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이제 뭐 둥근 회전체 형태의 모양이죠. 그래서 create CV 커브 툴을 이용해서 사과의 반쪽 단면을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X키 눌러서 스냅, 그 다음에 커브를 잘 이용해서 사과 꼭지, 그 다음에 사과의 몸통, 네, 그리고 아랫부분 X키 눌러서 마무리, 스냅을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사과의 반쪽 단면을 커브 툴로 그려줬습니다. 조금 다듬기해서 많이 이제 사용해서 익숙해졌을 거예요. CV 커브 툴에 CV를 선택을 해서 CV 커브 툴이 아니라 커브의 CV를 선택을 해서 이렇게 조금 에디팅을 해주고요. 네, 원하는 모양으로 그 다음에 다시 선택을 해서 여러 가지 기능 중에 리볼브라고 하는 명령, 서페이스 메뉴에 리볼브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으로 이렇게 선택되어 있으면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게 될 거고요. 넙스라고 선택되어 있으면 아마도 이렇게 UV가 아니라 서페이스 리볼브 기본값으로 되어 있으면 이제 넙스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이렇게요. 어떤 거가 되어 있든 상관은 없습니다. 넙스든 폴리곤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하는 형태대로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넙스, 폴리곤 좀 차이가 있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우선 이렇게 넙스 형태로 만들어 보고요. 그 다음에 옮겨놓고 폴리곤 형태로 이렇게 선택을 해서 컨트롤 포인트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넙스고 얘는 폴리곤입니다. 좀 차이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있는 형태가 약간 이제 각져 있으니까 폴리곤인 경우는 선택을 해주고 이렇게 스무스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약간 둥근 형태의 모양으로 변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를 만들었어요. 얘가 왜 이렇게 시커멓게 되어 있냐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거는 면의 방향성 때문에 그런데요. UV가 아니라 서페이스의 리버스 디렉션이라고 하는 명령을 이용해서 이렇게 면의 방향을 뒤집어서 회색으로 돌릴 수가 있습니다. 안쪽과 겉면과 그 속의 면이 이렇게 뒤집혀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속의 면은 검은색으로 디스플레이를 해라라고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게 되는 부분이에요. 아무튼 이제 두 개의 오브젝트가 있고요. 여기에다가 재질을 한번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형태를 좀 변형하고 싶다. 사각꼭지가 너무 이렇게 똑바로 돼 있어서 약간은 변형하고 싶다라고 하면 모델링 하듯이 이렇게 선택을 해서요. B키 누르고 약간 브러쉬 B 누른 다음에 마우스 가운데 버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정해주고 살짝 꺾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폴리곤의 형태의 모델링은 이런 식으로 바꿔줄 수 있을 거고요. 넙스인 경우는 마찬가지 방법도 이용해도 되고요. 아니면 아이소팜이 아니라 훌이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선택을 해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선택하기 조금 쉽게 선택을 해서 위치를 조정해서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매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과 같은 경우는 겉면을 이렇게 반짝반짝 잘 닦게 되면 약간 빛나는 스페큘라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 부분을 표현하기 위해서 램버트라고 하는 게 아니라 블린이라고 하는 걸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블린.
이렇게 불리는 형태로 넣어주고요. 그럼 기본적으로 이렇게 반짝거리는 형태로 만들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 같은 경우는 뭐 상관없지만 이렇게 assign new material이라는 걸 이용해서 아놀드 쉐이더에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는 걸로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두 가지를 따로따로 만들어 봤어요. 어떤 거 선택하든 뭐 상관없으니까요. 뭐 한 가지만 선택을 해서 사용해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칼라 값을 이렇게 단순히 이렇게 선택을 해서 이렇게 칼라 값을 클릭해서 이렇게 붉은색으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단순히 이제 붉은 형태의 모양인데요. 사과 형태가 이런 형태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주냐면 선택을 해서 칼라 값에다가 텍스처를 적용해 줍니다. 텍스처를 적용해 주는데 보통은 파일들을 많이 썼을 겁니다. 그리고 막 노이즈 같은 걸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뭐 프랙탈이라든가 노이즈라고 하는 것들을 2D 텍스처에서 그리고 뭐 체커라고 하는 것들도 사용을 해봤고요. 여러 가지 것들을 사용해 봤는데 이 중에서 램프라고 되어 있는 걸 사용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램프 클릭을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램프라고 해서 그라데이션 형식처럼 이렇게 검은색에서부터 하얀색으로 이렇게 그라데이션으로 먹는 이미지가 화면에 나오게 되고요. 위쪽에는 타입 UV 램프, V 램프라고 설정이 되어 있고요. 인터폴레이션, 리니어, 그 다음에 그 셀렉트 컬러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설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제 표현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색깔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화면상에는 뭔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걸 6번 상태로 돌려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렇게요. 그렇죠? 뭔가 이상하죠? 네, 이상한 상태입니다. 우선 이제 타입에서 이제 V램프를 U램프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리니어 뭐 그대로 사용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에다가도 램프를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주고 칼라 값에다가 여기 보통은 이제 베이스의 칼라 값에다 적용해 줍니다. 아까 전에 얘는 불린의 칼라 값, 여기는 베이스의 칼라 값, 스페큘라의 칼라도 있지만 베이스의 칼라 값에다가 보통 이미지의 형태를 놔두어 줍니다. 램프 적용해 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그럼 아까랑은 뭔가 다른, 얘랑은 좀 다른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 결과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나오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이제 이 폴리곤 오브젝트이고 넙스 오브젝트 두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놀드랑 상관이 없는 부분이에요. 폴리곤과 넙스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UV 좌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UV 클릭해보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폴리곤 선택해보게 되면 이런 식의 UV가 만들어져 있고요. 넙스로 하게 되면 UV가 없습니다. 넙스 같은 경우는 UV가 존재하진 않아요. 그래서 조정도 못합니다. 그냥 이 자체가 UV를 갖고 있는 부분이에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 넙스 같은 경우는 U 쪽 방향, V 쪽 방향이라고 해서 두 가지 방향을 나타내는 부분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UV라고 하는 게 그냥 이 형태가 UV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각형 형태의 모양의 면을 이루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U 쪽 방향과 V 쪽 방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네모난 형태를 기본으로 하는 UV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폴리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임의로 조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얘는 UV 상관없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부분이고 폴리곤은 조금 조정을 해줘야 됩니다. 어떻게 조정해 주느냐? UV 선택을 해주고요. 스케일 툴 이용해서 작게 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넣어주면 되고요. 아니면 뭐 명령어를 이용해도 할 수는 있습니다. 이 한 칸에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들어가게끔 해주는 명령어는요. 이렇게 modify라고 하는 부분에 어디 갔나? normalize
라고 하면 이렇게 한 칸 안에 쏙 들어가게끔 변형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렇게 시켜주시면 이게 한 칸에다가 옮겨 놓으시면 이렇게 큰 문제 없이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형태는 조금 다르지만 그거는 큰 차이를 두지 않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폴리곤의 경우에는 UV를 잘 확인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오브젝트 아놀드에 있던 램프의 형태도 이쪽 타입에 이제 V 램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U 램프라고 바꾸게 되면 이렇게 위에서부터 아래라든지 아니면 아래에서부터 위로 이렇게 색깔이 변하는 형태로 바뀌게 될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U 램프로 바꿔줘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뭐 이건 두 개 이제 방향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고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점점점 색깔이 들어가는 형태로 바뀌어 있습니다. 조금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뭐 색깔이 명확하지 않아서 디스플레이가 조금 이상하니까요. 선택을 해서 사꼭지 부분이니까 약간 갈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갈색 선택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갈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갈색으로 이렇게 시작은 이렇게 어두운 갈색으로 시작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색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여기 위에 있는 부분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여기 클릭하면 색깔 추가가 돼요. 선택한 부분 색깔이 추가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두 번째 색깔은 붉은색으로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붉은색. 그리고 세 번째 색깔은 약간 노란색으로 이렇게 해주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검은색으로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갈색부터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검은색으로 이어지는 색깔이 이렇게 배치가 되게 됩니다. 이게 U 램프일 때는 이렇고요. V 램프는 이렇게 방향이 틀어져 가지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U 램프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위치까지 갈색이 돼야 되는데 벌써부터 빨간색이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잘 확인해서 이렇게 화면상에 위치를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서로 약간 겹쳐주게 되면 경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붉은색인 부분도 약간 아쉽다라고 하면 조금 더 이렇게 조정해 주시면 되고요. 노란색은 아주 아래쪽만 살짝 해주고 싶다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약간 그 사과 같은 느낌이 들게 되었습니다. 위에 보게 되면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클릭해 보게 되면 넌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딱딱 끊어진 듯한 색깔의 그런 경계를 만들어 줄 수 있고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보관법이라고 해서 색깔과 색깔을 그렇게 이제 전환하는데 어떤 식으로 전환시킬 것인가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터폴레이션 넌을 하게 되면 이렇게 딱 끊어진 듯한 느낌으로 만들게 되고요. 만약에 리니어 하게 되면 약간 선형으로 이렇게 서서히 바뀌는 느낌을 줄 수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스무스하게 되면 조금 부드럽게 퍼져나가는 경계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약간 스무스하게 퍼지는 느낌을 내고 싶은데 여기 경계 부분은 조금 아쉽다라고 하면 하나 더 만들어서 이렇게 겹쳐주게 되면 뭐 이것도 이렇게 표현되니까요. 뭐 그렇게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게 있는 게 이제 여기 있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위에 타입은 U 램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되어 있는 형태, 여기 이제 위에 이미지를 보면 알 수가 있죠. 여기 사과에는 어울리진 않지만 그 다음에 이렇게 레디얼 그래서 가운데 꼭지점을 중심으로 이렇게 도는 형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서클, 둥근 형태의 모양도 있고 박스 형태, 그 다음에 UV 램프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코너 램프라고 하는 형태, 그 다음에 여기에 타탄 램프라고 하는 이런 형태도 있습니다. 지금은 U 램프라고 하는 게 상황에 맞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렇게 선택을 해줬습니다. 그 밑에 보게 되면 이렇게 컬러 조정하는 부분 선택해서 컬러 조정하는 부분이 있고요. 혹시라도 이게 너무 많이 만들어져 가지고 지워주고 싶다
라고 하면 밑에 여기 X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지워지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줄 수 있는 부분도 존재하게 되고요. 밑에 보게 되면 Selected Position이라고 해서 선택한 부분에 이렇게 위치를 조정해 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여 보게 되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수치 값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보게 되면 UV Wave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웨이브를 만들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V웨이브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이거는 U쪽 방향이기 때문에 U쪽 방향으로 이렇게 웨이브가 지고요. V쪽은 V쪽 방향이 아니기 때문에 웨이브가 없습니다. 그리고 노이즈라는 걸 이용해서 약간 이렇게 불규칙한 모양 만들어줄 수가 있고요. 그다음 밑에 노이즈 프리퀀시라고 해서 이게 빈도수를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줄 수 있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표현해 주시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램프를 적용한 이렇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가 있고요. 마찬가지 클릭해 주게 되면 이렇게 화면에 동일한 걸 적용했기 때문에 동일한 결과값을 얻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넙스와 폴리곤의 이렇게 UV 차이가 있는 상태였죠. 얘는 램프는 비슷하니까요. 클릭해서 마찬가지로 갈색, 그 다음에 빨강색, 빨강색, 그리고 노란색, 그 다음에 검은색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동일한 색깔 배치를 했어요. 근데 이제 얘는 넙스 형태다 보니까 약간 방향이 뒤집혀 있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방향을 뒤집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검은색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노란색은 이쪽으로 하고 이렇게 움직여 줄 수도 있습니다. 위치를요. 이렇게 뒤집어 줄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원하는 원하는 색깔로 돌아가게끔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빨간색이 좀 더 필요하다. 빨간색이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원하는 색깔이 나왔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겹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런 것들은 배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각각의 이제 약간 빛나는 느낌을 조정을 하고 조금 더 추가적인 것들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얘 선택을 해서 블린 형태의 모양이 있는데요. 이걸 렌더링 하게 되면 렌더링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 얘는 소프트웨어 렌더링이니까 소프트웨어 렌더링으로 해주도록 하겠고요.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아놀드 렌더러이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이 안 되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컬러값만 이렇게 표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중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이 트레이싱을 체크를 해서 렌더링 하게 될 텐데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렇게 확인이 되게 됩니다. 어떤 부분이 확인이 되냐면 그림자하고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데 여기는 이 오브젝트가 약간 비춰진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사과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 아니잖아요. 비춰지는 느낌, 그런 게 없는 부분인데 그런 것까지 표현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조금 조정을 해줘야 돼요. 한번 보겠습니다. 블린 1에 보게 되면 이렇게 컬러 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명도와 앰비언트 컬러, 인캔데신, 범프 매핑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이것까지는 지금 필요가 없고요. 밑에 보게 되면 스페큘러 쉐이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이 지금 필요한 부분입니다. 우선 반사되는 거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게 반사율이라는 의미가 됐고요. 0.5라고 하는 게 그렇게 조금 반사가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낮춰줘야지 렌더링 했을 때 주변에 있는 오브젝트가 이렇게 반사가 안 되게끔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꼭 해줘야 될 게 리플렉티버티라고 하는 걸 0으로 만들어주는 부분입니다. 이걸 높여놓게 되면 이상하게 되겠죠? 사고 같지가 않게 되겠죠? 그리고 이 빛나는 부분도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빛나는 부분 약간 연하게 빛나는 것 같이 보여요. 사과를 이렇게 약간 반짝반짝하게 닦게 되면 깨끗이 닦게 되면 살짝 강하게 빛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걸 원한다라고 하면 스페큘러 쉐이딩에 일센시티, 스페큘러 로프, 그 다음에 스페큘러 컬러를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큘러 컬러를 하얀색으로 이렇게 조금 더 세게 해주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 했을 때 조금 더 강한 그런 스페큘러를 만들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너무 영역이 넓은 것 같다 라고 하면 여기는 이센트릭시티라고 하는 걸 조금 조절하게 되면 영역이 이렇게 적어지는 걸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혹시라도 아니야 넓어져야 된다 좀 더 그러면 이렇게 값을 높여서 이렇게 넓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죠? 사과가 아닌 것 같은 느낌이니까 살짝 약하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피커 롤 오프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그 세기에 대한 밝기를 또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스페큘러 칼라랑은 조금 다르게요. 칼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얀색으로 만들어줘서 해줄 수도 있는데 이거를 특정 칼라를 만들어줄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노란색으로 빛나게끔 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표현이 되게 됩니다. 노란색으로 빛나게 되죠. 근데 이거를 영역을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스페큘러 롤 오프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되면 영역을 이렇게 넓게 하거나 좁게 하거나 세기에 대한 걸 컨트롤할 수가 있는 부분이 이 스페큘러 롤 오프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폴리곤이 아니라 폴리곤이랑 상관없지. 네, 소프트웨어 렌더링을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이제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이제 아놀드 렌더링을 이용해서 해주고 싶다라고 하면 아놀드로 바꾸고 렌더링 해보게 되면 좀 다르게 나오겠죠. 근데 화면상엔 제대로 표현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아놀드 렌더링은 라이트가 기본적으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디폴트 라이트라고 하는 게 생성되지가 않아가지고요. 새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라이트를 스카이돔 라이트로 간단하게 이렇게 설정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렌더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렌더링 해보게 되면 아놀드 렌더링으로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렇게 렌더링이 되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제 이 블린 재질은 제대로 표현이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놀드 렌더링을 할 때는 아놀드 쉐이더를 써야 된다는 사실을 우선 잊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고요. 뭐 얘 같은 경우는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오브젝트가 만들어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놀드 렌더 이래서 조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선택을 해서 좀 조정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이렇게 비춰지는 듯한 느낌, 뭐 사과 같지 않고 뭔가 엄청난 그 구슬 같은 느낌이 들죠? 역시나 그 부분들이 조정이 되어야 될 부분들이 있게 될 것 같네요.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AI 스탠다드 서페이스라고 하는 걸 선택을 해주고요. 위에 있는 이제 베이스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렇게 베이스, 컬러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딱히 선택해서 조정할 필요는 없고요. 밑에 보게 되면 스페큘러라고 하는 부분이 있고 스페큘러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웨이트 값을 이용해서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없애게 되면 이렇게 스페큘러가 이렇게 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스페큘러 부분이 사라지게 되죠. 얘가 사라지면서 아까 전에 비춰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되게 되는데 스페큘러는 좀 만들어내고 싶고 그 다음에 그 비춰지는 건 조금 줄이고 싶다라고 하면 여기는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조정해 주시면 됩니다. 러프니스라고 하는 걸 높여놓게 되면 이렇게 비춰지는 부분이 약간 부드럽게 표현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 표면에 대한 거친 정도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 이렇게 약간 부드럽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이걸 낮추게 되면 아주 깔끔하게 이렇게 떨어지는 걸 표현을 할 수 있고요. 높이게 되면 이렇게 이 부분, 스페큘러 비춰지는 부분이 약간 뭉개져서 부드럽게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방법을 이용해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사과 형태를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이건 너무 좀 약해진 것 같으니까 러프니스를 조금만 낮춰가지고 해줄 수가 있고요. 밑에 보게 되면 아니스트로피라고 하는 부분, 뭐 로테이션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비춰지는 형태를 바꿔주는 건데 이렇게 선형으로 비춰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로테이션 이용해서 이렇게 돌려줄 수 있는 건데 이거는 쓸 일이 없겠죠. 네, 이렇게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페큘러 관련된 부분 이거 외에는 다른 부분이 없으니까 밑에 것들은 건들 필요가 없고요. 지금은 아무것도 적용이 안 된 이렇게 웨이트가 0인 상태로 디스플레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조금 더 추가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단순히 지금 램프에다가 이렇게 텍스처를 적용을 해주는 상태인데, 여기다가 램프를 조금 조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오브젝트의 붉은색 부분에 약간 검은색 반전을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여기는 붉은색에다가요, Selected Color에다가 추가적으로 텍스처를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클릭해서 이렇게 노이즈, 어디 갔니? 노이즈 이렇게 적용하게 되면 이렇게 노이즈가 생긴 형태의 모양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모양이 안 예쁘니까 노이즈 말고 프랙탈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프랙탈도 똑같을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네, 이런 식으로 프랙탈 적용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프랙탈을 조금 조정해 주도록 할게요. 영역도 좀 조정해 주도록, 여기 말고, 네, 이 다음 칸에다가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가 프랙탈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이게 이제 이 UV 좌표가 안 예뻐서 이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UV 좌표가 펼쳐져 있는, 기본적으로 펼쳐져 있는 넙스에다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다가 두 번째 칸에다가 이렇게 프랙탈이라고 하는 거 적용해 주고요. 그러면 이제 UV 좌표가 얘 같은 경우는 매끄럽게 되어 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밑에 보게 되면 이제 컬러 밸런스라고 하는 부분에 여기 있는 컬러 게인이라고 하는 부분을 붉은색으로 조정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붉은 톤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는 아이스트로피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그 반점의 정도를 조정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프리퀀시를 이용해서 그 반점의 이런 밀도, 이런 것들도 조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렌더링을 해보게 되면 단순히 이제 붉은색 형태의 그런 오브젝트가 아니라 약간 이런 식으로 살짝 반점이 있는 형태의 모양으로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 약간 뭔가 이상한데? 네, 모양이 예쁘진 않네요. 네, 여기 프리퀀시를 화면상에서 이제 직접 보여지는 부분과 조금 다르다 보니까 약간 이렇게 된 부분인데 조금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threshold라고 하는 걸 조금 높여줘 가지고요, 그 반점의 개수를 조금 줄여줬어요. 그러면 가끔씩 생기는 반점을 만들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디스플레이가 잘 안 되네요. 약간만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렌더링 해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단순히 이제 어떤 그런 디스플레이가 잘 안 보이네요. 아하, 네, 잠깐만요. 잠깐. 네, 이렇게 좀 조정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하게 되면 아놀드와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렌더링, 그 다음에 폴리곤과 넙스의 그런 쉐이더, 그 매핑 방법, UV 좌표 이런 것들도 다 같이 한번 언급을 해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잘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부분만 잘 캐치해서 적용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수고하셨습니다.